자, SK케미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이 이제 8%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지수 고점에서 지수 조정이 일부 나오고 조도주 쪽이 조정이 나옴과 동시에 저점 쪽에 저가 쪽 섹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2차전지 같은 경우 돌고 제약바이오 도는 시도 제일 중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일부 또 이렇게 돌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 대표적인 저가 시소 섹터인 유화 업종들 같은 경우가 아주 LG 화학이 뭐 LG 화학이 나오고 있는 건 유화 모멘텀 때문에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만, 일단 LG 화학이 태어나서 케미칼 자 붙어 있는 종목들 유화 업종들이 지금 맨 위쪽에 상단에 있습니다. 대한유화도 6%, 롯데케미칼이 4.6%, 애경케미칼 1.2%,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치고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이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 올라 들어온 것과 여기 조금 구분이 좀 됩니다. 우선 이 SK케미칼은 SK 쪽으로도 따져봐야 되고 케미칼 쪽으로도 따져봐야 되고, 이게 조금 복잡한 종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앞서서는 저 앞쪽에서 요 이제 매수 의견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요 매수 의견 들어갔던 요 자리까지 지금 되밀려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살살 돌려서 딱 여기 포인트죠? 변곡점 포인트 지역에서 지금 딱 때 맞춰가지고 재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나머지 케미칼이 돌아 들어가는 것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아리바이오죠. 아리바이오. 저쪽에 아리바이오 이슈, 치매 치료제 아리바이오. 아리바이오와 함께 이 기존의 경구용 치매 치료제를 글로벌 상업화 맞손을 잡았다, 그죠? 이 아리바이오가 SK케미칼로부터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 받은 이후에 쭉 개발이 돼가지고, 뭐 기존에 지금 소룩스 쪽하고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었습니다만, 소룩스 쪽에는 지금 도대체 언제 끝날지 좀 이어지지 않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SK케미칼 쪽하고 손을 잡아서 이거 이제 바이오 쪽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케미칼 이슈가 아니고 바이오 이슈가 돼요. 이 SK그룹 같은 경우가 뭐 잘 아시다시피 SK 최태원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벌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지주사도 2개, 옥상옥 지주사를 수평 지주사로 2개로 갈라놨죠. SK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지주사 SK 그리고 SK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갈라놓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또 섹터들도 조금 중복이 되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SK 플랜트 같은 경우가 있고, SK 이터닉스가 있고, SK 플랜트도 풍력, SK 이터닉스도 풍력사가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바이오 부문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게 SK 바이오팜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있고요. 그리고 여기 SK 케미칼에도 바이오 부분이 또 들어있죠. 그다음에 화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정유하고 관계가지고 정유 쪽에 SK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SKC도 있죠. SKC도 화학업종입니다. 자, 들어가서 보시면 얘네가 지금 사업 구조가 좀 굉장히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KC 유리기판으로 잘 알고 있는 SKC, SKC라고 되어 있는 이 SKC도 화학이잖아요. 이거 케미칼 화학이죠. 얘도 지금 화학업종이거든요. SK케미칼도 얘도 지금 화학 섹터예요. 그래서 이게 화학에서 이제 분유가 조금 이제 다른 거죠. 여기 자, 이렇게 해서 넘어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여기 화학이 69%나 차지하고 있잖아요. 69%나. 그 다음에 여기 2차전지 소재가 18% 하고요. 지금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요 아래쪽에 있는 거 이거죠. 유리기판 쪽이죠. 그거 가지고 주가가 움직여 들어갔습니다만 기본은 화학이에요. 그래서 SKC도 화학이고요. 2차전지 분야는 전지박. 요거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화학에서 빠져나가서 이제 전자 소재로 바뀌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얘도 아직도 70%가 화학이야. 그러니까 케미자가 붙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 구조가 조금 다른 경우로 지금 들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우선 그래서 케미칼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자, KG, KPX, SK, 그린케미칼, 롯데케미칼, 애경케미칼, JC케미칼, TK케미칼, 한솔케미칼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전 이름이 하나케미칼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박혀 있고, 거기 같은 경우도 태양광으로 유명합니다. 실제 매출의 가장 큰 부분 대부분의 메뉴는 화학 분야에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오르고 화학으로 덜미 잡히고
이런 구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화업종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요소들이 다 달라요. 요즘에서 이제 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유화업종의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유화업종의 그 대표 형태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나트륨 이온 배터리 이거 가지고 주가의 테마형으로 크게 오른 적이 있죠. 그리고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또 SKC라든가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는 또 좀 종류가 조금 다른 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일반 케미칼 유화 쪽 석유 쪽에 붙는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화학 같은 경우는 SKC가 하고 있고요. 여기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쪽의 유화하고는 조금 사이클이 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유화업종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이제 같은 쪽에서 같은 SK그룹 내에서 있는 이 SKC하고도 주가가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종목은 이 개별로 다뤄야 되는 종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SKC하고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롯데케미칼 이런 유화업종 이런 종목하고도 또 주가 흐름이 완전히 다르죠. 얘네들은 이렇게 떡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 들어온 바가 있고요. 자, 실적으로 넘어 들어가게 다시 살펴보게 되면, 자, 실적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 이 중간에 조금 좋지 않은 실적 나왔다가 그다음에 전환됐다가 다시 눌려졌다가 돌아 나오고 이런 형태로 보죠. 연간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2021년도가는 굉장히 컸습니다만 이제 쭉쭉쭉쭉 빠져내려서 적자까지 갔다가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서 돌아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친환경 정책 수혜주 그래서 올라 들어가는 흐름 진행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내년 실적 가지고 대비를 해본다라고 하면 실적 턴어라운드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될 걸로 전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2분기에 적자가 낮고 그 다음에 3분기에 다시 돌아서 내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쭉 올라 들어가는 이런 형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조 자체는 친환경 정책 수혜예요. 이거 정책 테마에서 친환경 정책 수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내주고 있는 거죠. 화장품 용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SK케미칼은 기업 전체 실적에서는 이게 이제 율촌화학 케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율촌화학. 화장품 포장재 플러스 2차 전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화장품 포장재 플러스 바이오. 그렇죠? 이렇게 바이오 요렇게 이게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이쪽에서 구분하자라고 하면 앞서 비교 대상이들은 그런 종목들보다는 율촌화학에 조금 더 가깝다. 요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잘 나가서 좀 조금 늘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실적을 그래서 개선시켜서 들어가는 흐름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화학업종 전체가 저가 시소로 지금 들어올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올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도 올라 들어갈 겁니다만 여기서 이제 바이오 모멘텀이 살아 들어가면서 이 바이오 모멘텀 같은 경우는 SK케미칼에서는 지금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던 부분들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 자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요. LG 화학도 바이오 분야가 있죠. 예전 LG 생명과학을 흡수 합병을 하면서 LG 화학에도 바이오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잘 드러나지 않던 했던 거, 이 부분들 같은 경우가 다시 부각이 되는 흐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케미칼 쪽 라인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돋보이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테마가 되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에서 어떤 돋보이는 이런 흐름들을 보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LG 화학에서는 뭐 그런 거 지금 나올 만한 건덕지 자체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일단 케미칼 라인 쪽에 나오는 쪽에서는 케미칼이라고 붙어 있는 종목 중에는 이 SK케미칼이 가장 낫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중에도 지금 계속해서 치고 올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전의 고점은 뚫고 넘어 들어가 있고요. 자, 조금 더 넓게 한번 살펴볼까요? 주가 조금 더 넓게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쭉 내려와 있던 거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데드캣 바운스 라인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아직
그러니까 아직 가야 될 길 자체가 이 실적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이 흐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실적 전망치대로라고 한다 그러면 아직 한참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워낙 멀어가지고 지금 잘 보이지도 않죠. 이게 데드캣 바운스 라인이에요. 지수가 지금 3,800인데 데드캣 바운스 라인도 아직 못 넘어 들어간 종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섹터가 돌고 이슈가 돌고 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속도가 빠르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저점을 우선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넥스트에서 만들어진 가짜 시세를 쓰고 있으니까 10월 10일이네요. 네, 넥스트에서 만들어진 가짜 시세. 실제 저점은 56,500원이 실질 저점이고 되고요. 여기죠? 여기 이제 실질 저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점 라인 타고 지금 계속 야금 잡아 끌어올린 다음에 잡아 뽑아 올렸고, 자, 이렇게 해서 살펴보게 되면 뭐 수급은 뭐 그렇게 지금 주가 올라가도 그렇게 돋보이지는 않아요. 자, 지금 거래량이 오늘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늘은 것도 아니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열심히 샀던 종목이라는 얘기죠. 기관들이 열심히 사서 끌어당겼다가 7월 달까지, 그리고 7월 달까지 이제 130만 주까지 들어갔었고요. 이게 쭉 빠져나와서 이제 이게 약 30만 주 정도 판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또 일부 되샀다가 팔고 돌아 들어가는 형태. 이건 이제 턴어라운드 돼서 나오겠네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돌아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요 정도 흐름까지는 이제 오늘 상승치로는 요 정도까지 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전에 이 SK케미칼을 사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요. 이제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지금 2%에서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자, 어떤 케이스 보냐면 요 케이스를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쪽에 치고 나오는 저가 잡고 쭉 빠져나오는 케이스,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17%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당기는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 들은 것처럼 이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갔다가 잠깐 눌려서 쉬고, 내일 같은 경우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요 자리에서 쉬거나 혹은 그 앞쪽에서 쉬거나 이거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쉬었다면 아래로 이제 내일 살짝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감아서 돌아가는 이런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감아 들어가는 요쪽 흐름 이렇게 누려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내일 음봉으로 들어와서 밀려들어서 이 아래쪽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제 빠른 속도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니까 케미칼 같은 쪽의 라인은 일단 손을 대는 게 손을 대기가 어려운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형태라면 이게 케미칼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바이오 모멘텀으로 오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로 본다 그러면 이 바이오의 새로운 모멘텀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앞쪽에 나온 것처럼 SK케미칼이 저거를 원래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후보물질을 가지고 있던 걸 아리바이오한테 넘겨줬다가 이제 아리바이오가 이제 그 사이에 14년간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손잡은 케이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모멘텀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게 아리바이오 거지 SK케미칼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바이오가 이걸 가지고 이제 상업화에 들어가게 되는 데는 아직 상장도 못 시켰고요. 조금 버거운 상태가 돼 있으니까 이제 손 잡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숟가락 얹어가지고 좀 가져가겠다는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상태로 치고 해서 쫙 치고 들어가면 노리고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이 재료를 호재로 인식을 해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 다시 당겨 들어오거나 아니면 화학업종 전체가 들어올려지는 흐름 나올 때 그때쯤 다시 노리는 걸로 이렇게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잡는다라고 하면 바로 직전 고점 라인 올라 들어오는 이쪽까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흐름들 이제 기관들의 뭐 이건 외국인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힘들고요. 외국인은 단순 쇼커버에 들어오는 거니까 기관 쪽에서 지르고 들어와야 되는데, 요 케이스에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 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자, 지수는 그 사이에
보합까지 들어왔네요. 그리고 메이저 쪽 바이오 쪽 종목들에서 일부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상승 종목수도 조금 늘었습니다. 어지럽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배나 많았었고, 오늘은 상승 1, 하락사의 절대 약세 보였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골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시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게 고가에 덮어놓고 따라 들어가서 샀다가 좋은 장세에 심취해서 들어가서 샀다가 사자마자 손실을 보게 되는 의뢰는 제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총알바지가 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이익을 내고 가자라고 하면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